2019년 8월 12일 오전 9시 15분쯤 한강 순찰대는 경기도 고양시의 마곡철교 남단 부근 표류 중인 한 물체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순찰대가 발견한 그 물체는 바로 사지와 머리가 절단된 한 남성의 몸통이었습니다. 당시 시신의 몸만 발견된 상황에서 DNA 외에는 신원을 확인할 단서가 없자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 끝에 8월 16일 오전 10시 40분 오른쪽 팔, 17일 오전 10시 45분 머리를 발견함과 동시에 그날 이 사건은 자신의 범죄라며 자수하겠다는 피의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한강 토막살인의 범인 장대호입니다. 장대호는 2019년 8월 8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에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으로 온 피해자 A씨가 반말을 하고 배를 주먹으로 사회 가격하는 등의 시비를 걸었고 숙박비용 4만원 중 3만원만 내겠다고 실랑이 하다가 이에 못 이긴 장대호가 키를 주자 포불로 내겠다 하고 사라져버리는 등의 행동에 화가 나 저지른 우발적 범죄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투숙객과 다툰 이후 2시간 동안 카운터와 자신의 방을 오가며 분을 삭히다가 결국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 그는 당시 모텔 공고함에 있던 대형 망치를 들고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로 쳐들어가 잠들어 있던 E씨를 공격하여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4일간 시신을 팔, 다리, 몸통, 머리 부분을 따로 토막내어 한강에 유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장대호는 자수하기 전 CCTV 녹화본을 모두 삭제하고 도망쳤으며 삭제한 영상들은 복원에도 실패했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은 그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당시 경찰은 자신의 범행을 조금이라도 정당화하기 위한 거짓 진술일 수도 있고 또 사람을 죽이는 데에는 너무나도 사소한 일이라는 이유로 장 씨의 진술을 의심했습니다. 일반적인 사체 훼손 사건들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깊은 원한을 가진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해당 사건의 피의자인 장대호와 피해자인 A씨는 일면식조차 없는 그날 처음 마주친 사이였고 평소 장대호의 행실이 좋았다는 모텔 주인의 말을 비추어 보아 이는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는 의견 또한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한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A씨 또한 그를 모텔까지 데려다준 택시기사의 증언에 의하면 비록 만취했으나 반말을 하거나 하진 않았고 택시비에 잔돈을 팁이라며 거절했다라고 할 정도로 인성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았죠. 심지어 그의 지갑엔 한화 16만원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그날의 진실은 아무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요. 취재진은 그가 체포되는 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을 했는데요. 장대호는 이에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나한테 또 죽어 라는 돌발 발언이었습니다. 피해자 A씨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한 조선족 출신이며 사망 당시 만 33세의 젊은 나이로 밝혀졌습니다. 그에게는 아내와 당시 5살밖에 되지 않았던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때 아내는 둘째를 임신 중이었지만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처참히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만 유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A씨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채 택시를 잡아 아무 모텔이나 가달라고 요구했으며 공교롭게 장씨가 일하는 모텔에 도착해 변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유가족들은 항소심 공판에 통역인과 함께 참석했지만 한국어로 직접 장대호는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도 반성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다. 손주가 이 사건을 알고 난 후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을지가 고민이라며 호소했습니다. 그러며 나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판결을 내려달라고 엄벌을 요구하였고 진술 도중 무릎을 꿇으려 하며 우열했는데요. 아내분 역시 자살까지 생각했으나 어린 아들 생각에 살아가고 있다며 슬픈 심정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네티즌의 반응은 이때부터 점점 싸늘해지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A씨가 조선족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당시 국내의 조선족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좋지 않았고 그저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온갖 모진 말들과 악플을 달기도 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자의 유족들은 씻어낼 수 없는 상처를 품고 말았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장대호를 영웅이라며 추켜 세우기도 했는데요. 이는 모방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며 어떠한 이유가 되었건 토막살인은 엄연히 흉악범죄고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2019년 10월 8일 장대호는 첫 재판 당시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폭행했으며 시비를 걸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본 재판에서 검찰은 장대호에게 죄질이 무겁고 재발 위험이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으나 11월 5일 법정은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수사 과정과 재판 중 어느 곳에서도 반성하는 모습이 없던 장대호는 이날 카메라를 향해 웃으며 손을 흔드는 등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례적으로 이 판결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가석방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무기징역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일각은 비록 사형은 선고하지 못했어도 그와 동등한 형벌이 집행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수를 했으니 감경해달라는 장대우 변호사 측의 요청에는 자수를 했다고 반드시 감경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감경해줄 만한 자수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장대우 측은 11월 19일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나 흐지부지 마무리되고 맙니다. 무기징역에 대해선 말이 많은데, 살인, 시체손괴, 사체유기라는 흉악한 범죄를 한 번에 저지른 데다 동기도 신뢰성과 참작할 사유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본인이 진술한 진상짓을 한 게 동기라는 말도 따로 증명할 방법이 없고, 만약 사실이더라도 만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몰래 망치로 마구 내리쳐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며 잔인한 데다 CCTV를 포맷해 증거마저 인멸하고 수사,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기색 역시 없다는 했습니다. 또한 장대우의 돌발 발언의 경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본인 또한 다시 살인을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은 걸로 보아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